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손원평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본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원평은 어떤 사람일까요? 손원평은 2016년에 아몬드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아직은 소설가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지만 몇 년 더 지나면 아마 영화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손 작가는 현재 도토라는 가제목으로 상업영화를 준비 중인데요. 무려 김무열과 송지효가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손 작가는 2003년에 한국영화아카데미 20기로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영화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여기 출신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8월의 크리스마스의 허진호, 소설 귀신나방, 궁극의 아이를 쓴 장용민 작가 등이 있습니다. 손원평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시험 기간에도 책을 읽으면 부모님이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정만화부터 세계문학 전집까지 두루 섭렵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학상에 응모할 때는 굉장히 처절한 과거가 있습니다. 응모할 때마다 써낸 가명이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도전을 했다는 말이죠. 초반에 글을 쓸 때는 소설가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사업에서 망한다거나 누가 죽는다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어야 글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변함없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바로 이 아몬드라는 소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딩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얼굴인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일러스트가 입체적이지 않게 그려졌고요. 눈은 생기가 없고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결정적으로 입꼬리나 눈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주인공 윤재는 머릿속 아몬드만한 편도체가 덜 자란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 공포 같은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윤재와 곤이라는 두 명의 소년이 나옵니다. 윤재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곤이도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고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길로 빠져들어서 소년원 신세를 지기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를 찾게 되지만 엄마는 며칠 전 병으로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재는 곤이의 어머니를 죽기 직전 병실에서 만나 아빠가 겨우겨우 찾아낸 진짜 아들인 척 연기를 해준 사람입니다. 곤이와 윤재가 이어지는 접점이 바로 이 곤이의 어머니라는 존재죠. 곤이는 같은 반에 전입 온 이후에 윤재를 계속 괴롭히는데요. 한 번도 자신이 안길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서로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윤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또래 친구를 얻은 셈인데요. 본인은 오히려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존재가 됩니다. 소년원 출신이기 때문에 반 아이들 사이에선 공포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이야기의 템포가 급속도로 빨라지는데요. 반에서 외면받던 곤이가 어둠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윤재는 하나뿐인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윤재가 곤이를 구하기 위해 맞닥뜨린 존재는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비유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피부는 도자기 같고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데 악마 같은 형이 한 명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안에 악마가 있다면 아마 이런 섬뜩한 느낌일 거예요. 과연 윤재는 곤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토리를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결말을 지난 후에야 밀렸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순간까지 간 후에 느끼는 감정의 절정이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몬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윤재와 곤이 주변에 여러 친구들과 어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곤이는 불량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윤재를 돌봐주는 신박사의 경우도 비슷하죠. 전쟁 뉴스를 무표정하게 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윤재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윤재는 상당히 의아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런 뉴스를 보다가 나를 보고 웃을 수가 있지? 신 박사의 말 중에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노력을 통해서 가짜 감정이라도 만들면 뇌가 그걸 진짜 감정으로 인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 박사는 이걸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습을 계속하면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운동이나 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연습이 허용하는 기적이자 한계라고도 말합니다. 연습한다고 정말 진짜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타인에게 얼마나 깊이 공감하며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